넘어져가지고 아프잖아. 아휴, 진짜. 아니 살살 잘 댕겨야지. 그게 어떻게 댕기까지 또 넘어질까지 그려? 아, 뭐 너는 몸만 하려면 표시를 붙여.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이, 나도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아 하기 싫으면 그러면 아니 회사를 가서 나가서 회사를 댕기던가 자식들을 보름이기 살려야지. 자식들은 놔놓고 어떡할래?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하는 집마다 답답한 집만 한 게 그 집만. 잘 모를 수도 이런 있고. 것은 하는 게 이런 것은 이거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와서 받아가기만 하면 된 게 돈인데 뭐 땡뚱집만 하고 한 게 그러지. 아니 잘 이게 또- 모르면 좀 근데 잘 먹고 살으라고 나 오늘 그만하면 나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게 가야겠어. 주방에서는 금덕 씨가 일을 벌여놨다. 이게 뭐예요? 엿기름. 여기다가 물 부어요?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밥을 삭혀야지 국감하고. 삭힌다고요? 삭혀가지고 조청을 과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 보리에 직접 싹을 틔워 만든 엿기름으로 조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바로 4대째 감농사 집안의 결정체. 묵은 곶감을 활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자, 이거 부숴봐. 자, 잘 부숴. 여기다 부어. 해먹은 곶감을 버릴 수도 없고 어찌할지 몰랐는데 묘수를 찾아낸 금덕 씨. 일반 조청에 곶감을 더해 당도 높은 곶감 조청을 만들겠단다. 꽃감 냄새 많이 난다. 이거 바로 집어 넣어요, 어머니? 이미 버려놓은 일들 따라잡기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니 다진 씨는 당황스럽다. 조청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드는 건 난생 처음인 다진 씨. 매서운 연기 속에서 눈물 콧물 쏙 빼고 정신이 없다. 어디 갔다 왔어, 오빠? 화장실 갔다 왔어. 뭐야, 엄청 눈땡이 갖고 있어. 왜? 체험 농장 하려면 이거 곶감으로 또 만드는 것도 배우기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배우는 건 나도 좋은데 근데 오빠도 아버지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 일 엄청 벌려. 무슨 소리야? 우린 우리의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참 그렇게 아버지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닮았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피는 못 속인다 싶다. 화력 좋은 장작불에 꼬박 3시간 고아내니 어느새 깊은 색을 드러냈다. 다 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다. 부드럽고. 여기다 바로 담아요? 고부가 함께 만든 합작품. 은은하게 달콤한 곶감 조청이 완성됐다. 좀 먹어보자. 온 가족의 시식 시간. 알뜰살뜰 살아온 선동 씨와 금덕 씨는 버릴 위기에 묵은 곶감을 되살렸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한데 아들 부부는 일거리가 늘어날까 걱정이다. 야 이거 맛있다. 생각외로. 야 묵은 꽃감 내빌 일 없다 앉아. 그럼 난 잼 만들고 어머니 밥청 만들어서 그렇게 세트로 팔아도 되겠다. 건강식품으로 해서 나가면 건강한 먹거리 해서 나오면 사람들이 또 찾지 않을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아들이 조금은 기특하다. 우리는 항상 너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는 것밖에 없어. 너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살아라 이 말이야. 이제 너들 시대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말할 때 부드럽게만 얘기하면 좀 좋겠어요. 맨날 짜증 얘기 다 내고. 아빠 성격이 그런 걸 네가 인자 고치려고 하면 그게 고치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고쳤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분위기 좋은 틈을 타 은근슬쩍 속내를 뱉는 아들 두현 씨. 일만 하면 고집이 부딪히던 부자지간도 조청 덕분에 말랑해졌다.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을 떠는 선동 씨. 나사며 배터리, 전동 드릴까지 대바람부터 나서는 준비물이 여간하지 않다.
선동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것일까? 고르쇠 떠러 가려고 산으로. 아들 오네. 새벽부터 득달 같은 아버지의 전화에 불려 나온 두현 씨. 쉴 새도 없이 호출을 해대니 입이 대빨 나왔다. 벌써부터 고로쇠를 찾는 사람이 있어? 벌써부터 고로쇠를 찾는 사람이 있어? 저 주문이 온 게 뚫어야지. 가자. 선동 씨는 미리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도 받아놨겠다. 거칠 것이 없다. 이르지만 주문이 들어왔으니 부지런을 떤다.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 가는 길부터 살벌하다. 차를 타고도 30분이나 거친 산길을 올라 해발 500m 이상 올라간다. 고로쇠 맨 산만 타지. 이거 뭐 얼마나 돈이 돼서. 야, 그러면 누르면 뭐더냐? 누가 돈 주냐? 10원이라도? 아니, 해놓으면 저 고르쇠라도 뚫으면 하면 몇 통이라도 나오면 돈인데 하양 요새는 뭐 5만 원 주냐? 저 먹는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거 없어서 못 주자니. 겨울철 반짝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귀한 고로쇠 것만 아들은 또 철없는 질문을 한다. 아, 이제 네가 내년부터는요, 나 그냥 이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기 싫은데 뭘 이렇게 자꾸 나한테 하라고 했어. 평생 시골에서 고생만 해서 그런지 부쩍 체력도 달리고 힘이 드는 선동 씨. 아들이 도맡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슬쩍 말을 건네보지만 무심하게 돌아오는 대답뿐이다. 따라와. 통 이거 3개 다 가져가요? 우선 하나만 갖고 와. 저리 요리 들어가야 한 게. 두현 씨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관심으로 뒤따른다. 선동 씨는 이 험난한 산속에 300그루나 되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 채취 허가를 받아놨다. 가파른 산길을 익숙하게 성큼 오르는 아버지와 달리 아들 두현 씨는 한 걸음 떼기도 버거울 만큼 산길에 서투르다. 양다리라. 겨우 산을 올랐건만 재촉부터 하는 아버지. 둘이. 숨 돌릴 새도 없다. 이거 고로쇠는 근데 무슨 나무예요? 그냥 고로쇠 나무예요? 이게 단풍나무 종류인데 이 나무만 하는 거예요. 고로쇠 나무라. 물이 들끓여. 고로쇠 나무는 2월부터 시작해 3월 말까지 수액 채취가 가능하다. 칼로 잘라야 한다고? 올해 처음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추울 때 구멍을 뚫어놔야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수액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있어. 이 군역에서 한 방울 떨어져서 모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그게 이게 사람으로 말하자면 헌혈하는 편이나 같을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물이죠. 이게. 선동 씨는 이 기가 막힌 물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야, 줄을 좀 더 당겨. 옳지. 그래요. 너무 당기지 말고 팽팽하게 해서 여기 딱 끊어서 여기서 T자로 또 만들어. 선동 씨에게 고로쇠는 고단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겨울철에 반짝 고소득을 올려 자식들 장가까지 보내준 보석 같은 일거리다. 하지만 아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아니, 잘못 꽂았어.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니건만 그거 하나를 딱딱 못 맞춘다. 봐, 물 떨어지네. 물 떨어진다고 내가 아니야. 한번 써봐. 또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 아들 가르치느라 10분이면 될 일을 30분 만에 겨우 한 그루 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아버지를 따르는데 자, 드릴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드릴 안 갖고 온 것 같아, 드릴. 에? 드릴. 안 챙겼어요? 저쪽으로. 아이고, 그거 안 챙기면 어떡해. 아, 참. 이게 아까 넣었어야지. 아빠들은 안 챙겼다고 하면 어떡해요?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는 부자지간. 여기 다 놓고 다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산중의 생고생인가 싶은 아들. 투덜대며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들은 이런 일이 갑갑하다. 썼으면 챙겨야지. 뭐야 장비랑 다 놓고 다니 사니까 다 놓고 다니려고. 에이. 아 네가 좀 챙겨갖고 댕겨야지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유 아빠 썼잖아. 그런 것을 자꾸 저 투덜거려. 아빠 투덜거리는 게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티격태격 서로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 부자. 아들이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으니 아버지는 속이 상하고 아들은 그저 답답하다. 야물 떨어진 게 연결을 하라고 너는. 아 연결하는 것보다 다 또 천천히 해가야 왜 이렇게 붙여요. 아휴. 한마디도 지지 않는 아들이 못마땅한 아버지. 조금 먹어 허지도 않고 아이고 해서 어디 잘 먹고 살겠다. 아버지는 몸이 아파도 아들 물려줄 생각으로 20년간 알토란같이 붙잡고 있던 일인데 아들은 3년째 헛다리만 짚는다 싶어 애가 탄다. 여기 하게 저통 없잖아. 차에 가서 또 갖고 와. 아이 그게 내가 아까 통 가져오냐고 물어봤잖아. 아, 귀찮게. 에이, 아이 너는 맨날 이렇게 짜증이냐. 아이 뭘 짜지? 아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몇 통 가져오냐 내가 물어봤다고 했더니 한 통만 가져오라고 해놓고 또 갔다 와야 하잖아. 나 내년부터 안 올랑이 네가 혼자 해먹어. 그러면 시골서 살아면 이런 것을 해야 무엇을 돈이 나오지. 겁나 투덜거리기만 하고 안 된다고 나오고. 한 채 물러섬도 없는 부자. 아니 시골 사람은 이런 것도 해서 먹고 또 돈도 벌고 물도 먹고 저들 식구들도 주고 아니 그러면서 살으면 그게 시내 사람들 이거 물 줘봐라 얼마나 좋아하는가. 가파른 산길을 다시 내려가는 아들 두현 씨. 사실 두현 씨는 몸 고생하는 것보단 도무지 아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해 있다.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럴까 싶은데 그때 자칫 위험천만한 상황. 겨울산에서 사고는 특히나 위험한데 아 이거야. 이거 돼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다치기까지 했으니 더 날카로워진 두현 씨. 뾰족한 마음이 툭 튀어나온다. 에이, 넘어져가지고 아프잖아. 아 진짜. 아니 살살 잘 댕겨야지. 근데 어떻게 댕기까지 또 넘어질까지 그려? 아, 뭐 너는 몸만 하려면 표시를 붙여.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아이, 나도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하기 싫으면 그러면 아니 회사를 가서 나가서 회사를 댕기던가 자식들을 보름이기 살려야지. 자식들은 나놓고 어떻게 할래?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하는 집마다 답답한 집만 한 게 그 집만. 잘 모를 수도 이런 있고. 것은 하는 게 이런 것은 이거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와서 받아가기만 하면 된 게 돈인데 뭐 땡뚱집만 하고 한 게 그러지. 잘 이게 또- 모르면 좀 근데 잘 먹고 살으라고 나 오늘 그만큼 나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게 가야겠어. 이거 조금 하자는 게 그냥 짜증을 내갖고 투덜거리 쌓고. 나 갈차. 나 다 튀고 와 조금 더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화장을 하고 짜증나게. 응? 나이가 한두 살 먹었어? 속사포로 화를 쏟아붓는 아버지에게 말문이 막히는 아들. 3년 동안 눌러 참았던 화가 모진 말로 터져나온 아버지다.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한번 터지니 부하가 치민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선동 씨. 아들은 몰라.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혼자 와버렸어. 왜 또 그러셨어? 어? 왜 혼자 오셔? 일만 하려면 속이 상해서 죽겠어. 참말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응? 에이, 잘해야지 둘이 일을 하러 갔으면. 무엇을 하라고 뭐 그렇게 짜증을 내 쌓고 지랄하네. 왜 또 싸웠어? 이 모든 게 다 자식 잘 되라고 벌인 일들인데 부모 마음 한 자락을 몰라주니 억장이 무너진다. 잠시 후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는 선동 씨. 왜 싸웠어 아들하고? 응? 안은 무조건 않는다고만 한 게 문제가 붙지. 하다가도. 아니, 성질이 좀 죽이면 돼. 지네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그리싸면은 가들도 더 안 좋으니까 서로 좋게 해야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응? 시집 와서 뭐 아무것도 없어 호미자를 들어보도 않고 와갖고 시집 와갖고 뭐 이럴 줄을 알아 어디요.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함께한 3년이 오히려 독이 된 것만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선동 씨가 집을 나섰다. 발길이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부모님의 집이다. 넉 달 전 갑자기 지병이 악화돼 지금은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텅 빈 집을 살피니 선동 씨는 마음이 더 쓸쓸하다. 이곳에서 팔남매를 낳고 키워왔던 부모님은 고집센 아들 선동 씨 때문에 오죽이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후회가 드는데 지난 시절 회한에 잠긴다. 나도 아버지 속을 얼마나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 양반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되들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했었겠어.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나도 부모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지금 아들의 모습이 선동 씨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아 있다. 아들은 나를 닮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 욕심이 화를 부른 것만 같다. 지가 알아서 이제 희야 할 일을 이제 못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데 오면 더지 뭐. 아버님 생각나고 아무도 없은 게 마음이 찹찹하고 그러죠.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이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화가 나 툭 터져버린 마음을 다시 부여잡는 선동 씨. 움켜잡아도 착잡한 마음은 숨길 수 없이 새어나온다. 한편 홀로 산을 내려온 두현 씨는 한없이 지치고 기운이 빠져버렸다. 험한 산을 내려오는 동안 화가 났다 가라앉았다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왔어? 되게 늦게 왔네? 어떻게 왜?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이렇게 빨개? 짜증나. 왜? 평소와 다른 남편의 표정을 읽은 아내. 조심스레 말을 건네는데 무슨 일인데 오빠? 아빠 승질내는 거 하는 건. 힘들어. 또 뭐 잘못했는데? 뭐 하다 끈끈 다 이래라 저래라. 괜히 들어왔나 싶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갑자기 뭐 괜히 들어왔나요? 내일도 하나도 못 해가면서 지금 우리도 생각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빠 뒤지적거리 하는 것처럼 그냥 아빠 일만 도와주기만 하니까. 부모님을 위해 선택한 귀농인데 오히려 화만 부르는 것 같아 두현 씨는 생각이 많아진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시큰둥한데 뭐 그렇게 해갖고 왔어? 엄매 맛있는 거 해갖고 왔네. 매일같이 출근하던 부모님 집인데 분위기가 냉랭하다. 아들은 아버지 눈치 보느라 멀뚱히 섰는데 이 아내가 꽃감 호떡을 좀 만들어봐가지고 그랬어? 그래 아니라도 술처럼 잘 됐다. 에이고 일로 와. 그동안 쌓아뒀던 죄송함을 달콤한 호떡 한 장에 담은 아들 부부. 아들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좀 요즘 힘들고 어쩌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짜증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나도 그렇다. 내가 그냥 화내고 내려와서 너 서운했지? 그렇죠 뭐. 어렵게 꺼낸 고집스런 두 사람의 진심이다. 아버지 저희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너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은 게 내가 좀 서운해서 그래요.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오빠도.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면 같이 해서 부지런히 너무보다 잘하고 산다 소리 들어야지 쓰겠어? 자식을 위한 채찍질이란 걸 알면서도 그저 투정만 했던 아들 부부. 아직 적응도 안 됐고 아무튼 좀 열심히 해보려고 나도. 잘 마음 먹었다. 앞으로는 우리 잘하고 잘 살아보자. 야, 너 호떡방지 하고 써. 왜 호떡을 기다렸구냐? 고산 시장 잘 가고 나오니 어떻게 하고? 또 일을 벌이려는 아버지의 말에 웃음이 번지는 가족. 아이고. 고집불통,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부자의 고집이 환한 웃음 속으로 사라졌다.